안녕하세요. 언어치료사 아이해 이명은입니다. 언어치료사 이전 영상에서 뇌경색, 뇌출혈 등 뇌졸중으로 인한 실어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총 8가지의 실어증이었습니다. 전실어증, 브로카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 전도 실어증, 명칭 실어증, 연결 초피질 운동 실어증, 연결 초피질 감각 실어증, 혼합 연결 피질 실어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실어증의 치료, 바로 언어 재활 치료에 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실어증이란 언어 습득의 시기가 지난 후에 뇌 손상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생기는 언어 장애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언어란 수용 언어, 즉 듣기와 읽기가 있고 표현 언어, 즉 말하기와 쓰기가 있지요. 실어증은 다양한 방면에서 언어 능력이 어려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인데요. 실어증의 유형에 따라 그 증세와 중증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어증이라는 말의 뜻이 한자 이를 실에 말씀 어를 쓰는 것처럼 언어 능력이 아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치매 환자의 기억장애로 나오는 언어적 능력과 신체 마비 환자의 언어 능력처럼 다른 장애와는 구분하여 다른 인지적, 감각적, 지각적, 운동장애 등의 원인이 아닌 실어증을 언어치료합니다. 뇌졸중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이므로 병과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나 자연 회복으로 인해 실어증이 자동적으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 뇌 가소성의 원리, 즉 뇌가 새로운 행동이나 경험에 의해 변화하고 적응하는 원리를 이용한 자연 회복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자연 회복은 사고 후에 초기 6개월까지 그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 후 1, 2년까지 치료와 재활에 의한 자연 회복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와 관련된 사고 발병 후에 1년 정도가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 시기겠지요. 그렇다면 실어증 언어 치료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하기 치료입니다. 말하기 치료에는 첫 번째로 1. 수의적 통제 치료법이 있습니다. 자동 단어나 문구만 사용하는 말이 유창하지 않은 실어증 환자에게 활용하는 치료법입니다. 먼저 환자에게 단어를 큰 소리로 읽게 합니다. 가방. 다음으로 단어와 일치하는 그림을 찾아내어 또 읽게 합니다. 가방. 이러한 방법으로 환자 스스로가 단어와 글자를 읽는 길이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말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할 때는 모음, 즉 아, 에, 이, 오, 우 부터 시작하여 자음, 기역, 미음, 디귿, 그 다음엔 자동문구, 또 가족 이름 대기 등 간단한 말하기로 시작하여 점점 말의 길이, 즉 발화의 길이를 늘려갑니다. 말하기 치료의 두 번째 치료법으로 멜로디 억양 치료가 있습니다. 멜로디 억양 치료는 브로카 실어증처럼 환자 본인의 표현 언어는 힘들지만 청각적 이해력, 즉 타인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유지되는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이 치료는 비언어적 기능인 소리의 길이, 높낮이 등을 사용하여 노래 형식으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가지, 나비, 라면. 처음에는
이 치료법을 따라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눈으로 음을 볼 수 있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거나 혹은 손으로 음의 높이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까지, 나비, 라면. 그리고 이음절의 발화가 가능해지면 3음절과 4음절로 발화의 길이를 점점 늘려줍니다. 바나나, 바나나, 반가워요, 반가워요. 멜로디 억양 치료법은 뇌졸중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은 뇌의 기능을 이용하여 멜로디를 조합한 말하기를 유도하면서 발화의 길이를 늘려가는 치료 방법입니다. 실어증 언어 치료 방법 두 번째, 바로 듣기 치료입니다. 청각적 이해력 치료라고 불리는 듣기 치료는 모든 실어증 환자는 어느 정도의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므로 그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치료입니다. 듣기 치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치료에는 명사를 사용하여 치료를 진행하다가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을 사용하여 치료를 진행합니다. 또 동작 그림을 이용하여 환자가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동사의 이해를 돕습니다. 짧고 쉬운 문장의 사용, 단순한 문장의 사용, 동작 그림을 이용할 때는 명확한 그림이 좋겠지요. 또 수동문보다는 능동문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시켜서 하는 글자보다는 그 주체가 스스로 행동하는 글자면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이다 라는 수동문보다는 아기가 밥을 먹는다 라는 능동문이 좋겠지요. 또 환자 자신과 관련된 내용의 문장이 좋고 처음 치료를 진행할 때는 들려주는 말소리의 쉼을 천천히 하고 강세를 강하게 사용하다가 치료를 진행해 나가면서 점점 적절한 쉼과 강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듣기 치료는 명확하고 느린 속도로 천천히 진행하며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듣기 치료에는 또 베르니케 실어증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베르니케 실어증처럼 말은 유창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엉뚱한 대답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그렇지만 그 본인은 자신의 말에 오류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베르니케 실어증은 청각적 이해력의 장애, 즉 듣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에게 단어와 그림 간 짝짓기 연습을 함으로써 시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이용하여 청각적인 이해력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입니다. 또 큰 소리로 단어 읽기, 가방, 나비, 그림 보고 단어 따라 말하기, 단어 듣고 그림 고르기 등 그림 자극을 제시하여 치료를 진행합니다. 환자에게 제시되는 그림 자극은 명확한 그림으로 느린 속도로 반복하여 그림과 단어 카드를 동시에 제시하며 치료합니다. 단, 듣기 치료를 진행하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환자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 2. 전화 음성, 녹음 및 녹화 기록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는 청각적 이해력 정도의 변화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기 치료를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진행하며 구어 자극을, 말소리로 자극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어증 언어 치료 세 번째,
바로 이름대기 치료입니다. 이름대기 치료는 환자가 정확한 단어를 단시간 내에 찾기에 어려움을 보일 때 하는 치료입니다. 바로 명칭실어증 환자에게 많이 하는 치료법인데요. 이름대기 치료법으로 언어 능력이 향상되면 말하는 유창성이 올라가고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편리하기에 이것은 실어증 환자 대부분에게 중요한 치료 목표로 여겨집니다. 이름대기 치료를 시작하기 전 환자가 말하는 것에서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름대기 치료는 문장 완성 단서를 주며 시행하는 1. 단어 인출 치료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이 곱다 또는 등잔 밑이 이런 식으로 문장 완성 단서를 주어 환자가 스스로 완성하게끔 도와줍니다. 또 2. 연관 단어 단서에서는 목표 단어가 칫솔일 때 치약을 제시하여 주거나 신발일 때 양말을 제시합니다. 연관 단어 단서는 3. 의미 단서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단어 출현 빈도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면 좋습니다. 4. 동작 치료법이 있습니다. 단어를 말하기 힘들어하는 실어증 환자에게 단어를 의미하는 동작을 함께 보여주면 그 단어를 생각해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칫솔이라면 양치질하는 동작을, 또 빗이라면 머리를 빗는 동작이면 좋겠지요. 이름대기 치료를 하는 환자는 단어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해 언어 산출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름대기 과제 수행 시에도 이름을 명명하지 못하고 또 들려주어도 적절한 사물을 지적하지 못하지요. 환자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따라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의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또 제시할 목표 단어의 선택은 환자에게 필요한 단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또 환자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취미, 좋아하는 음식, 가족 이름, 직업, 거주지, 전화번호 등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어증 언어치료 네 번째, 읽기 치료입니다. 읽기 치료는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실어증 환자를 위한 치료 방법입니다. 환자의 뇌질환 발병 전 문해 능력의 수준과 읽기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실어증 중증도가 심한 경우라면 읽기 치료보다는 말하기 치료를 먼저 시행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또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용한 생존 읽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주 목표인 만큼 치료는 환자 스스로 단어를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치료사가 읽은 내용을 환자가 모방하여 읽기, 가방, 가방. 다음은 환자가 목표 단어를 읽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도움을 주어 소리내어 읽도록 하기. 또 반복해서 같은 목표 단어를 소리내어 읽기. 환자의 단어 읽기 수준이 올라가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구나 문장을 구성하여 읽고 또 반복적인 문장을 읽도록 연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기 능력이 많이 향상된 환자는 글을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읽은 뒤에 치료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환자의 읽기 이해력 능력을 평가합니다. 읽기 자료는 신문, 잡지, 달력, 광고 전단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실어증 언어치료 마지막 순서로 쓰기 치료입니다. 쓰기 치료 역시 환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쓰기 치료를 진행하기 전 환자의 요구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어증 환자의 표현 문제는
쓰기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쓰기 치료도 같이 병행합니다. 쓰기 치료를 할 때는 치료 시에 사용했던 단어, 구 혹은 읽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만약 쓰기 치료를 받는 환자가 1층 마비를 보여 주로 사용하던 손으로 쓰기가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대편 손으로 쓰기 연습을 유도합니다. 1. 쓰기가 가능한 손으로 쓰기를 유도합니다. 2. 간단한 사물이나 도형을 보여주며 환자가 베끼며, 즉 투사하며 쓰게 합니다. 3. 그림 자극처럼 관련 있는 단어를 완성시키는 과제면 좋겠지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단어를 쓴다면 비행기 그림을 제시하고 비행 단어를 완성하게 합니다. 4. 완성되지 않은 문장에 적절한 단어를 넣어 문장 완성 과제를 진행합니다. 예를 든다면 비행기가 을 날아요. 비행기가 하늘을, 이런 문장이면 좋겠지요. 쓰기 치료는 치료의 환자가 정확한 철자로 글자를 쓰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 쓰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주소 쓰기, 서명하기, 편지 쓰기, 메모하기 등 문서 양식을 완성하기와 같은 기능적인 쓰기 기술을 선택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환자가 선택한 단어와 문장을 쓰기 연습을 병행하여 치료합니다. 지금까지 실어증 언어 재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또 실어증 치료 프로그램은 멜로디 억양치료법, 시각적 동작치료법, 탈장애법, 보석증 치료법, 의사소통 효용성 증진법, 자극촉진법, 언어중심 치료법이 있습니다. 또 세부적인 실업증 치료에는 발화산출 치료인 이름대기 치료, 일상생활에서 자기단서 가르치기, 발화산출 확장을 위한 발화산출 치료가 있습니다. 실어증 환자는 사고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긴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힘든 시간이겠지만 환자 자신이 체감하는 현실이 가장 무겁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와 재활이지만 환자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였습니다.